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요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배달용 오토바이 운행이 늘면서 소음 민원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이런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2024년까지 모든 배달용 오토바이를 소음이 적고 친환경적인 전기 이륜차로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 이륜차에서 다 쓴 배터리를 꺼낸 뒤 충전 스테이션에 완충된 배터리로 바꿔 낍니다. 충전을 하느라 기다릴 필요 없이 교환만 하면 됩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전기 이륜차를 쓰지 않는 근본적 이유였던 긴 충전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기존의 전기 이륜차들이 3시간, 4시간 배터리 충전을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도 일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배터리 교환형 충전 스테이션 방식 같은 경우에는 30초 이내에, 길어도 1분 이내에 즉각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종시가 관내 운영 중인 배달용 오토바이를 오는 2024년까지 100% 이러한 전기 이륜차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민간 참여형 무공해차 전환 사업에 신청해 세종시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겁니다. 총 사업비만 60억 원 규모인데 이 중 국비와 시비가 33억 원, 민간 자본도 27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세종시엔 약 1000대의 배달용 오토바이가 운영 중일 걸로 추정되는데 올해와 내년에 각각 300대, 2024년에 400대 등 모두 1000대를 보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역시 올해 40기를 시작으로 내년과 후년에 각각 10기씩 모두 60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이륜차 판매 대여업체, 그리고 배달 대행 플랫폼 운영업체와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소음이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절감이 되고,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탄소라든가 배기가스 문제도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기 이륜차가 우리 세종시와 우리 미래의 좋은 교통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 이륜차 이용 활성화로 소음과 매연 등의 공해를 저감하고 배달업 종사자들은 기름 대신 전기로 유지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아산 배방과 음봉에 모두 3개 공공도서관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입니다. 복합 문화시설이 부족한 서부권에도 2026년까지 공공도서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기초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배방 복합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국민체육센터와 돌봄교실을 비롯해 자료실과 프로그램실, 특성화 공간 등을 갖춘 음악특화 공공도서관이 내년 12월 개관될 전망입니다. 시공사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공사가 중지된 음봉 어울샘 도서관도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내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장애 인증이 늦어지면서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배방 월천 도서관은 오는 10월쯤 설계가 완료되면 12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예상 개관일은 2024년 6월입니다. 아산 지역 서부권에도 오는 2026년 6월 개관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예정 부지는 신창면 남성리 일원으로 도서관과 키즈앤 맘센터가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를 합해 약 1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아산시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지역주민 수건 사업인 서부권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을 신규 추진함에 따라 도서관 내 키즈앤맘센터 연계 조성으로 도서정보 서비스 역할 수행 및 양육자 간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양육자와 아이가 정서적, 심리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외에도 시는 공사립 작은 도서관 103곳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각 권역별 청소년 시설 건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는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 가운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 2개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와 행정수도 완성시민연대는 해당 법안 발의에 환영의 입장을 전하면서 여야 간 조속한 합의로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글로벌 우량 외투 기업 2곳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18일 도청 회의실에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개 외국인 투자기업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천안시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반도체 제조용 특수가스 생산기업과 산업용 축전지 생산기업 등 2곳으로 모두 42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규 또는 증설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2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이 법인은 앞으로 정관에 따라 사업 시행자 자격으로 토지 보상과 조성공사, 분양사업 등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3,1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풍세면 용적리 일원 96만 제곱미터 부지에 산업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완료됨에 따라 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여권 없이 갈 수 있는 섬 독도. 광복절을 앞두고 천안 지역 청소년들이 독도와 울릉도를 찾아 섬의 역사와 문화, 생태계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반. 한반도 동쪽의 시작이자 끝, 독도입니다. 천안에서 울진 후포항, 울진에서 다시 울릉도로, 그리고 이곳 독도까지. 뱃멀미를 해가며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마침내 기다리던 독도가 눈에 보이자 언제 그랬냐는 듯 휴대폰을 꺼내들고 독도를 담습니다. 천안 지역 청소년 30명이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땅 독도를 찾았습니다.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이 마련한 청소년 해양환경 독도 탐방대입니다. 독도는 앞서 2차례 사전 교육을 시작으로 이번 탐방 일정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경찰들이 우리 치안을 유지해 주잖아요. 독도도 우리나라 땅이고 거기에 예전에 독도에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해서 전날 기상악화에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입도가 쉽지 않기에 독도 땅을 밟았다는 감동과 기쁨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독도 가기 전에 이제 사전 교육으로 그 VR로 독도를 한번 구경했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원래 이거 내리기 전에 배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독도에 못 내릴 줄 알고 많이 걱정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구경하니까 너무 좋아요. 청소년들은 해양생태 전문가와 함께 교과서나 사진으로만 봤던 관음도와 나리분지, 해야 산책로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 문화,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교과서에서 하면 이제 봤던 것들을 아이들이 실제로 이곳에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느낌으로써 해양 환경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왜 우리가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그 독도를 더 이렇게 아껴야 하고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 위하여서 2박 3일간의 일정은 금세 끝이 났지만 청소년들에겐 평생 기억에 남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겸재 정선의 작품을 비롯해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유물 300여 점이 미국에서 세종으로 왔습니다. 한 재미교포가 세종시에 기증한 건데요.
이들 유물은 앞으로 등록과 보존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앞쪽에 작은 언덕들과 종류가 다른 나무가 그려져 있고 뒤로는 먼 산이 병풍처럼 배치돼 있습니다. 이상향에 가까운 산수의 풍경을 부채형 화면, 즉 선면에 담았습니다. 겸재 정선이 노년기에 그린 작품으로 원숙하면서도 정제된 필력이 돋보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부채 모양으로 된 면에 이제 산수화를 그렸다는 건데요. 60대 겸재 정선이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남긴 작품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마리 사슴과 학, 구름을 천진난만하게 표현한 음보 김기창의 판화 작품과 독수리, 말, 닭 등 8가지 동물을 활달한 필치로 그린 심전 안중식의 화조형 모도 시폭병풍,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사이 제작된 각종 도자기까지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담고 있는 회화와 도자기 등 300점이 넘는 유물이 세종시로 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거주하고 계시는 김대영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아주 연로하셔서 91세시더라고요. 그분으로부터 유물 324점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기증받은 유물들은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겸재의 선면산수도는 세종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들 유물들에 대해 우선 등록과 보존 처리를 거쳐 전이면에 있는 세종시립민속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한 후 2025년 건립되는 향토유물박물관에 상설 전시할 예정입니다. 해외 유물이 국립 대형 박물관이 아닌 우리 시에 자리 잡은 것은 이것이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역사 문화 발전을 위해 가치 있는 유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의 집단 서식지가 발견됐습니다. 세종환경운동연합과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일과 12일 그리고 이달 11일 세 차례에 걸쳐 국가산단 예정지인 와촌리와 부동리 일대를 탐사한 결과 맹꽁이 집단 서식지 18곳이 발견됐습니다. 아울러 부화한 올챙이가 살고 있는 산란지 2곳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산단 개발로 맹꽁이 서식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산단 개발 절차를 중단하고 멸종 위기종 서식 실태 조사와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치원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은 개장 첫 일주일은 무료로 개방하되 13일부터는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 수영장은 지하 1층에 조성됐으며 25m 칠레인과 유아풀, 체온 유지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9월 한 달은 자유수영으로만 운영되며 10월 회원 모집은 다음 달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냉장고나 세탁기와 같은 대형 폐가전 제품의 경우 한 개라도 방문 수거 요청을 하면 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중소형 폐가전 제품은 일정량 쌓여야 수거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시민이 주민센터에 고장난 청소기를 가져와 버립니다. 이달 초 세종시 23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폐가전제품 수거함이 설치된 이후 생겨난 광경입니다. 수수료를 내고 버리시든가 아니면 5가지 품목이 모여지면 무상 수거가 가능했는데 가정에서 5가지를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사무소 겉돈 수거함을 제작해가지고 가정에서 발생한 한두 개 발생한 것 배출하시면 무상 수거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 편의를 위해
중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수거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아직도 상당수 시민들은 쓰레기 처리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 후 버려야 했습니다.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5,000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중소형 폐가전제품이 소량 발생하더라도 배출 수수료 부담 없이 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주민센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다 보니까 벌써 여러 차례 수거해갈 정도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거함에 폐가전제품이 일정량 쌓여 담당자가 수거를 요청하면 세종시와 협약을 맺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수거해가는 방식입니다. 아직은 읍면동 주민센터에만 설치돼 시민들이 직접 들고 와 버려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세종시는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수거함 설치 장소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무상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거점 수거 장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세종시에서 나온 폐가전제품 수거량은 359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6% 증가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비를 지원합니다. 세종시는 이를 골자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또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하는 등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역시 충족해야 합니다. 아산 곡교천을 건널 수 있게 설치돼 있는 간이교량과 산책로 간에 높낮이차가 발생하면서 자전거 이용객이나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곡교천을 자주 방문하는 박기수 씨. 곡교천을 건널 수 있게 설치돼 있는 간이 교량을 건널 때마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교량과 산책로를 연결하는 지점에 약 3cm 정도의 높낮이차가 있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흔들리죠. 그리고 자세가 이제 흔들리니까 넘어져서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자전거가 파손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좀 마음으로 불안하고 그렇죠. 이렇다 보니 일부 자전거 이용객들은 교량 일부가 파손돼 높낮이차가 낮은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유모차나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도 불편하고 야간에는 높낮이차를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 같은 민원 상황에 대해 아산시는 하천변 침하로 인해 교량과 산책로 간 높낮이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즉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지난해 빵의 도시를 선포하고 빵빵데이를 비롯한 브랜딩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파급력이 지역 낙농업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원유 소비 촉진을 위해 천안시와 유제품 기업 제가협회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 있는 국내 굴지의 유제품 회사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급식 등 우유 소비가 줄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원유 대부분을 천안 일대에서 수급하고 있는데 지역 낙농업계도 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와 유제품 생산기업 제가협회가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선포한 빵의 도시 브랜딩 사업의 연장선상입니다. 저희 회사 기준으로 보면 한 20%에서 30%가 좀 감소돼서 저희 농가에서 수거하는 원유들도 많이 지금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을 통해서 지역 원유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사용이 되면 또 천안시의 좋은 또 품질의 제품들을 앞서 딸기를 비롯한 지역 농산물에서 낙농업까지 선순환 구조가 확산된 겁니다. 이미 제빵업소에선 천안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주 재료로 한 신제품을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른 업소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원유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또 제과협회 회원들끼리 그걸 다 공유를 해서 제품을 만들도록 하고 원유를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해서 빵의 도시 천안 브랜딩 사업의 조기 안착은 물론이고 또 지역 경제에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월 9일과 10일에도 빵빵데이 천안 행사를 열고 빵마켓과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와 한국예총 아산지회는 다음 달 4일 신정호 야외음악당에서 제1회 범아산시민 파이팅 페스티벌을 엽니다. 행사는 셔플댄스 플래시몹 퍼포먼스와 합동 콘테스트, 화합대잔치, 대중예술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 중 플래시몹 콘테스트는 오는 26일까지 사전 신청을 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군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9대 충남시군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에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수석 부회장은 심정수 금산군 의장과 차미숙 청양군 의장이 맡게 됐습니다. 정도희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지방의회 조직과 예산이 여전히 행정부에 예속돼 있다며 개정안에 조속한 정착을 위해 시군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소희 세종시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발탁됐습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모두 9명의 비대위원 인선을 확정했으며 이 중엔 청년목 비대위원으로 이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86년생인 이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로 선출돼 세종시의회에 입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